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전자회로 이론과 실습을 강의할 신성열 교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만간 얼굴을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전자회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동안에는 반도체, 도체가 뭐고 반도체가 뭐고 전원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뭐냐면 P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N형 반도체, 이 두 개를 묶어서 결합을 해서 만든 게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다이오드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PNP가 있고 NPN형이 있고, 다음 거기에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동작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다음에 정폭기를 어떻게 정폭을 할 거냐, 스위치는 노 동작을 하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단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학기의 전체 학습 내용이고요. 자, 2학기 때는 FET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FET는 트랜지스터하고 특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재질이라든가 조금의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저주파나 고주파, 주파수가 낮은 거 높은 데를 갔을 때 실제로 응답이 어떻게 변하느냐, 출력의 특성이, 그런 걸 공부하는 거고요. 다음에 연산정폭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쓸 건데 이제 OPAmp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산기를 구성할 수 있는 정폭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데시벨. 데시벨은 전압, 전류, 전력, 음영 등을 너무 얘가 크기 때문에 얘를 로그를 취해서 비율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필터는 실제로 주파수에 따라서 신호가 통과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게 필터입니다. 필터에는 수동 필터하고 농동 필터가 있는데, 수동 필터는 수동 소자 R과 랑, 코일,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수동 필터. 농동 필터는 거기다가 OPAmp를 집어넣어서, 연산정폭기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농동 필터입니다. 그리고 발진기는 전기 진동을 이용해서 클락을 만든 회로를 우리는 발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과목은 전자회로원 이론과 실습,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과목 개요는 반도체, 다이오드, 다음 트랜지스터의 개념 정리,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학습 목표는 반도체의 기초 개념과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의 개념, 기본 회로, 응용 회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전력 정폭기의 개념과 이해 능력 배양,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론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실습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 실제로 이제 평가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평가 시험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다음에 레포트 점수는 알파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및 참고서를 보시면 실제 교재는 전자회로, 이제 토마스 플로이드가 지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 실험 실습 가이드, 여기가 실습 책입니다. 그리고 참고서로는 개념이 잡히지 않는 디지털 전자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별로 수업 내용을 보시면 자율주행 강의 소개, 그다음에 반도체 기본 이론, 다이오드 응용 이론 수업을 하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그다음 다이오드 중에서 특수 목적 다이오드가 있는데 그럼 다이오드에 대한 이론, 다음 특수 목적 다이오드 실습,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론, 다음에 이제 8차의 중간고사를 치게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에 대한 실습을 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바이어스에 대한 그 이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바이어스에 대한 실습,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정폭기로 동작을 하는 정폭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론하고 실습을 하고요. 다음에 전력 정폭기 이론 수업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 주차에 기말고사 시험을 쳐서 1학기에 대한 15주차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름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하기 전에 원자에 대한 기본,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원체, 도체, 반도체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이 뭐냐 하는 걸 공부할 거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를 이제 불순물을 첨가해서 P형이나 N형을 만드는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특성에서 공부할 거고, 다음에 이 두 개를 P형과 N형 반도체 접합을 붙여서 순방향, 역방향에 대해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붙인 게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에 대한 기본 동작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원자의 구조는 실제로 이제 A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을 도는 실제로 외곽을 도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외곽, 궤도의 최외곽을 도는 걸 우리는 가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전자를 우리는 실제로 이제 가전자끼리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내에 존재하는 궤도 내에 존재하는 최대 전자수는 2의 n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n은 이제 궤도로 생각합니다. 궤도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두 개가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되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자성이니까 실제로 8개. 궤도가 3개다. 그러면 18개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그림을 보시면 자 실리콘 같은 게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1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4개가 있으니까 최대로 궤도가 3개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1일 때는 2개, 여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8개니까 2에다가 8개 더하니까 10개, 그럼 4개가 남겠죠. 14번이니까 그래서 4개는 외곽을 이렇게 도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가전자가 되는 거죠. 제일 외곽이 도는 게 전자가 4개 있으니까 사가전자. 게르만은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32번이니까 C 그리면서 32번이니까 얘는 총 할 수 있는 게 외곽 그 궤도가 4개까지 되겠죠.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총 32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릴 때 2개, 8개, 16개 그러고도 아직 남으니까 4개가 부족하니까 마지막 4개까지 돌아서 얘도 게르만도 마찬가지로 제일 외곽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가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림을 그린 것들이 이제 원자에 대한 구조를 그린 것들이 이제 보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라는 사람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서 보면 자 원자 핵을 중심으로 궤도가 이렇게 빨간색이 전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외곽을 도는 걸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도체가 뭐냐? 도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게 도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얘는 어떻게 전류를 가장 잘 흐를 수 있게 하느냐? 얘들은 실제로 체외의 가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얘가 쉽게 이탈을 하는 거죠. 조금만 영향을 받으면 쉽게 이탈을 해서 이 가전자가 다른 것과 결합해서 실제로 전류를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자가 흘러가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체는 쉽게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를 하는 원자들을 우리는 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이온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금속같이 구리는 양이온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느슨해서 느슨한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자유전자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도체는 뭐냐? 부도체는 전기를 흐를 수 없게 하는 거죠. 전기를 흐를 수 없다는 건 전류를 흐를 수 없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리라든가 뭐 종이,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은 아주 전기를 흐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기를 흐를 수 없겠냐 하냐? 얘들은 원자하고 워낙 강하게 결합이 돼서 전자들이 쉽게 자유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체, 전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는 뭐냐? 이거 제일 중요한 반도체 부분인데, 이 반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 중간, 어떤 경우는 도체가 됐다가 어떤 경우는 부도체가 됐다가, 실제로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흘렀다,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기를 흐르게 하고 안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도체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은 대부분 가전자가 최외곽을 도는 전자들인데 삭가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실제로 이제 반도체의 기본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가전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우리는 반도체다. 그래서 이 반도체들은 삭가전자끼리 네 개를 가전자 네 개를 서로 묶어서 두 번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삭가전자끼리 이렇게 묶어서 마치 결합이 강하게 공유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가운데를 보시면 총 8개가 되어 있지만 옆에 원자 위아래 4개 원자끼 1개씩 전자를 결합해서 이런 걸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삭가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반도체가 나오는데 지성 반도체하고 보충 반도체는 뭐냐? 지성 반도체는 아까 이렇게 삭과 전자만 가지고 있는 걸 지성 반도체, 진짜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이제 공유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류라든를 잘 흐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순물을 넣어서 만드는 게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서 불순물 반도체를 추가하는 게 불순물 반도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불순물 반도체는 사가에다가 사가를 우리 지성 반도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삼가라든가 오가라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오가 원자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삼가를 집어넣으면 이제 전자가 모자라니까 전공이 플러스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삼가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오가는 전자가 사가보다 한 개가 더 많으니까 전자를 더 집어넣는 거죠. 이런 과정을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도핑을 해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사가에서 삼가라든가 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인데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개를 나누는데 P형 반도체는 플러스 P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포지티브로 생각하고 포지티브는 플러스니까 포지티브가 플러스니까 영어로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많다. 그럼 플러스가 많은 거는 전공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N이 네거티브 생각하시고 마이너스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전자가 많다. 그래서 전자가 많은 게 오가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사가에다가 오가를 넣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사가에다가 삼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 사가 플러스 삼가를 넣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다가 오가를 집어넣는 게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사각끼리 이렇게 묶어서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가는 Si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것들을 한 개씩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B의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가에서
전공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한 개가 전자가 모자라는 거고, 전자를 집어넣으면 한 개가 전자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집어넣으면 P형 반도체, 전자를 더 집어넣으면 N형 반도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